좀 코로나가 일상에 많은 것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촐하게 시정 질문을 하는 것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첫 질문입니다. 좀 서툴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이필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 주제로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아동 및 학생 안전과 관련된 질문이고요. 둘은 코로나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먼저 아동 및 학생 안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안전 문제는 지방행정의 최우선 과제이죠. 특히 사회적 약자계층인 아동과 학생들의 관련된 안전 문제는 보다 더 중요한 영역일 것입니다. 우리 지역 학교 주변 통학로에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이 사고에 노출될 지역이 있습니다. 좀 심각한 것을 조사해 보니 9곳이 있습니다. 가남초, 능북초, 이포초, 오산초, 북내초 은암분교, 점동초, 점봉초, 흥천중, 여강고 등의 학교 주변 지역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사유지가 점유하여 손을 댈 수 없는 곳이 5곳, 시유지와 사유지가 동시에 점유한 곳이 1곳, 도로폭이 좁아서 보도와 차도를 물리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곳이 2곳, 충분히 공사를 할 수는 있으나 예산 확보가 안 되어 방치되어 있는 곳이 1곳입니다. 도로교통법 12조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지역 초등학교에 약 30%가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시장님께서는 보도와 차도가 미분리되어 사고의 위험이 큰 학교 주변 지역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그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철에 들어섰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도 많이 이루어지지만 대면 수업이 병행되고 있어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스쿨존 지역 주변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난방 시스템이 필요해 보입니다. 폭염이 우려되는 한여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 몇몇 주요 정류장에는 폭염 피해 방지를 위해 그늘막과 쿨링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데 스쿨존 주변 정류장에 설치된 경우는 본인 의원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19의 진정 상태를 고려하며 살펴봐야 하겠지만 한파와 폭염 피해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천막, 난방 시스템 또는 그늘막이나 쿨링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시정 질문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관련입니다. 11월 25일 54번째 중앙동 확진자가 발생 후 지금까지 12명이 추가로 발생되어 12월 2일 기준 66명의 확진자가 발생, 여주시도 코로나 상황이 엄중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법 규범이 법 현실을 못 따라가는 경우에는 규범의 제정, 개정, 폐지 등을 통해 규범과 현실을 조응시켜 나갑니다. 코로나 확산 예방 지침도 일부 부조응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지역 확산 예방을 위한 지침과 현실이 부조화 또는 괴리를 일으키는 3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갑의 아이가 저녁에 열이 납니다.
신속하게 응급실에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싶은데 시장님 현재 이게 가능합니까? 질문해 주시면요. 네. 제가 아니면 요거 먼저 첫 번째 질문 먼저 하고요. 네, 지금 의원님께서 예, 첫 번째 질문에 먼저 먼저 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요걸 답변 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요 질문하신 거 먼저 답변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그 방금 여러 가지 그 법적 제도적인 걸를 잘 알고 계시고 늘 시민의 행복에 고민하시는 유필선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학교 주변 통학로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아 학생들이 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와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관내 초중고 학생들이 보행 안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주시에는 2022년 3월 1일 기준 초등학교 23개소, 중학교 13개소, 고등학교 9개소 등 총 45개소의 초중고가 있으며 1만 700여 명의 학생들이 통학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필선 의원님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학교 주변을 확인해보니 아직도 통학하는데 안전하지 않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월 23일 학교 밖 통학로 중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는 곳에 대한 전수조사를実施하였고 여주교육지원청의 자료 요청과 함께 현장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초중고 45개소 학교 주변 통학로를 전수조사하고 관련 부서인 교통행정과 여주교육지원청과 협의해 2021년도 우선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곳은 경계석,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여 보차도를 분리하고 보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은 추가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학생들이 보행 안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유필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서 스쿨존 주변의 버스 정류장의 한파와 폭염 피해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천막이나 난방 시스템, 그늘막이나 쿨링 시스템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폭염 및 한파는 그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로 인해 피해는 특히 교통약자인 노약층과 학생 등 취약계층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대한 폭염 및 한파 예방을 위하여 냉난방 시설 3개소, 에어컨 30개소, 온열의자 58개소, 방풍시설 29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더불어 폭염 및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그늘막을 홍문사거리 등 40개소, 쿨링 포크 시스템은 여주 터미널 등 7개소에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중앙부처 지침에 따라 쿨링 포크 시스템 사용 중지 요청 및 온기 텐트 방풍시설 설치 운영을 자제하도록 했습니다. 방풍시설이 코로나19 추가 확산의 요인이 될 수 있어 미운영 중이나 상황이 개선되면 수요조사를 통해 숲풀존 주변이나 각 읍면동 내 필요한 장소에 대하여 설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통학버스가 지원되지 않는 스쿨존 주변 등 우선순위를 정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폭염 및 한파 예방 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한파와 폭염 피해로부터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자인 노약층과 학생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일단 우선 답변 드리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코로나에 대한 말씀은 현재 제도에 좀 미비한 게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네, 시장님 답은 이제 끝내신 걸로 하고 유필선 이제 일문일답으로 이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지금 주신 말씀은 충분히 성실히 답변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네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네. 두 번째 질문 좀 간단하게 하여 보겠습니다. 네네. 중앙정부가 내린 코로나19 지역 확산 예방을 위한 지침이 우리가 방역 모범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현실의 일부 맞지 않는 그래서 지침이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문제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네.
세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갑의 아이가 저녁에 열이 납니다. 응급실에 가서 신속하게 코로나 검사를 받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그 검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단 의료진이 응급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가능하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 그 선별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현재 확진 검사는 보통 다음 날이 되어야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서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려운 것이 현재 검사 방식이면 분명해 보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그 답변이 좀 까다롭기는 한데요. 중앙정부는 그 안전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요즘같이 이제 확산 속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안전성이 담보되면서 확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것이 계속 요즘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동일한 그 문제 의식으로 네. 사례를 얘기하는 게 같으니까요. 네. 사례 두 가지를 더 제가 질문드리면 네. 거기에 또 추가로 간단히 답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예,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의뢰 아내가 중증 응급 환자로 응급실을 방문했는데 발열 증상으로 병원에서 그 치료를 거부하였습니다. 선별 검사 후 비확진으로 판정나야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 때문인 거, 지침 때문인 거죠. 네네. 그럴 때 의뢰할 수 있는 어떤 유효적절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한 가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거 먼저 답변 드리면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그 안타깝게도 이제 열에 의해서 그 응급실에서 거부한 이유는 그 코로나19 확진자로 의심되니까 거부한 거예요. 이건 현행 그 제도의 지침을 의사가 따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열나는 사람을 어쨌든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거는 응급실에서 못 하고요. 다음 날 1번 첫 번째 질문해 주신 것 같이 선별진료소에 가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아내가 굉장히 열이 나고 있다 하더라도 최소 다음 날 오전에 8시에 만약에 했다면 12시간 지나니까 다음 날 오후 8시쯤에나 만약에 그 확진자가 아니라면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거의 24시간 동안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지금 이러한 의료적인 문제는 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좀 까다롭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증 응급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 안전성 강조하는 지침을 인해서 거의 하루를 대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네, 세 번째 사례입니다. 뉴스를 병이 봤어요. 그랬더니 그 병이 간 식당에서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식당이니까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했어요. 근데 5시간 또는 6시간 후에 해외 출장으로 비행기를 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밀접 접촉자 분류 전에 자기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기 전이라도 이러저런 그 시간상의 이유로 자발적 검사를 받고 싶습니다. 근데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지금 질병관리청이죠. 청에서 관리되고 있는 또 여주시에 있는 역학조사관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건 이거예요. 이 공간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됐는데 내가 마스크를 벗고 했는데 나 검사 받고 싶어. 그럼 역학조사관이 만약에 죄송합니다 의원님이시면 의원님은 그 검사를 받을 대상입니다라고 지칭하지 않으면 검사 받으실 수 없습니다. 사비로 받으실 수 있는데 현재 여주시에서도 그 제도가 현실적으로는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는요. 그 코로나19 지역 확산 예방을 위한 정부 지침에서 그 응급 선별 검사 적용 대상을 굉장히 묶어놨다. 이를테면은 코로나19 관련 의심 증상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여야 된다. 그게 대상이에요. 적용 대상이. 네네. 그리고 6시간 이상 지원할 수 없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중증 의심 환자만 응급선별 검사를 받도록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적용 대상뿐만이 아니고요. 응급선별을 할 수 있는 검사 기간도 아주 묶어놨습니다. 응급의료기관 하나 하고요.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 이렇게 두 가지로 묶어놨어요. 그래서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는 적시에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제한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응급선별 검사에서 신속한 음성 확인을 위한 선별 목적의 검사로 검사 위탁도 불가하게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지금 드린 그 세 가지 사례가 물론 제도의 취지가 제도는 중립적이니까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좀 불편함을 일으키고 있다 해가지고요. 이 원주시 경향신문 20년 11월 30일자 경향신문을 보면요. 원주시가 정부에 건의를 했어요. 시민 스스로 신속 진단 키트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도록 정부에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법령을 정비해 줄 것을 내용을 하는 건의입니다. 그래서요, 30날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 브리핑을 원주시가 내놓습니다. 네네.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접촉자를 추적해서 검사하는 현행 방식을 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민들이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신속 진단 키트를 구입해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 신속 진단 키트는 기존 검사인 분자진단법 RSP라고 그러는데요. 보다 간단하고 빨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쉽게 6시간 돼야 결과 확인되는 게 2시간 내에 결과가 확인된다는 내용입니다. 비용 또한 1회에 4,000원가량으로 저렴한 편이다. 그런데 국내법상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기존 검사 방식의 보조 수단으로 병행 사용하면 확진자의 조기 격리와 치료가 더 용이해질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법 개정이 바로바로 되지 않는다면 원주시를 시범 실시 지역으로 선정해 주길 바란다. 이런 얘기입니다. 향후 신속 진단 키트를 활용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감염병 재생산 지수가 1.5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 감염병 하루 확진자 수가 500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코로나를 대처하지 않으면은 우리 자칫 의료계가 붕괴될 수 있고 의료계가 붕괴되면은 방역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정부가 나름 일관적이고 아주 열성적으로 방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전 세계가 인정되지만 이런 부분이 여주시에도 필요하다면은 시장 협의회, 시장 군수 협의회든지 뭐 도지사 협의회든지 이렇게 좀 건의를 하시고 정부에 이런 지침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여주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침의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고요.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약간 조심스러운 것은 지금 원주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신속 항원 진단 키트라 해서 이
에러율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에는 확진자가 미확진자로 돼서 이분이 다시 확산되는 걸 막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렇게 그 지역 확산세가 크게 되는 곳에서는 즉 뭐 노약자 집중 시설이라든가 또는 오늘도 지금 여주에 있는 관내대학에 있는 거기에서 지금 확산 중에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어떤 대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에서는 저는 일면 타당하며 그런데 이 관리가 좀 어려운 것은 있다. 이것이 질병관리청에서 이것이 좀 어려워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주시는 좀 더 안전한 PCR 방식의 진단키트를 활용한 검사 시스템의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질병관리청의 지침을 따라야 되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아마 이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를 제가 관계기관에 계속 요청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은 제가 이게 기억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까다로운 전문적 지식을 계속 말씀하셔서 혹시 답변 중에 약간의 그 오류도 조금 있을 수는 있다라는 말씀까지 좀 네, 그럼 아주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네. 코로나19 지역 확산 예방을 위한 지침이요. 네네. 이것이 법적 성격이에 네. 권고적 효력을 넘어서 구속적 효력을 갖는 지침이라들은 따라야 되는 거죠. 네, 지금 구속적 효력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그거에 대한 또 복수의 법률 자문이나 네. 그 유권 해석 기관인 그 법제처에 네. 그 질의해 보셔서 아마도 권고적 효력을 넘어서는 네. 구속적 효력이라고 인정되는데요. 네. 그래서 구속적 효력이라고 할 경우에는 지침의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 네네. 네, 권고적 효력일 경우라면은 그 협의해서 독자적인 방법을 시행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네. 그 지침 내용의 일부 개정 내용은 응급 선별 검사 기간을 좀 확대하는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 응급 그 무증상 음성 신속한 음성 확인을 위해서 선별 검사가 필요할 경우에 그 확대하는 내용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런 게 주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전문적인 말씀하셨으니까요. 오늘 제가 이게 지역 감염의 확산에 지방 정부가 정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관련 내용을 요 질의 답변이 끝나고 좀 더 세세하게 관련 내용과 제도를 검토하여 저희가 중앙 정부에 건의할 건 건의하겠고요. 그리고 여주시가 또 즉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 의원님들께 또 설명드리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보충 질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비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